먼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으로 쟁취하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으로 쟁취하자! 자, 지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요. 아주 짧은 것으로 해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요, 저희가 묵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모아서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많은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계속 투쟁을 해오셨던 분들 발언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투쟁을 앞장서서 해오신 김용균 어머님, 김미숙 이사장님 발언부터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길고 어둡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를 넘겨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끝까지 버틸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국회 밖에서 투쟁하신 동지 여러분들 덕에 이만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몸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 법 얘기하느라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 만든다고 약속만 했지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연말 연휴 놀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법안 논의할 때마다 법이 깎여 나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 죽는 거 막지 못한 정부가 오히려 법안을 망치고 나서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람 살릴 수 있을지 너무 애 같아서 월요일부터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을 모았는데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나 실망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생하고 힘을 모아서 이 정도 법이라도 만들었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한 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법대로 제대로 판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법이 부족한 건 또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몸 추스리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관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JEN은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이한비 PD의 아버지, 한비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늘은 단식을 시작한 지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국회 로텐도홀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매우 역사적이고 큰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먼저 함께 싸워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께도 당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밖에서 단식 농성과 동조 단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지지의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노동자와 시민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이는 치열한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7일은 용균이의 26번째 생일이었고 돌아오는 1월 24일은 한비치의 32번째 생일입니다. 한비치와 용균이에게 생일 선물로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내 아들 이한빛, 한비다, 영규라, 김동준, 김태규, 홍수연, 황유미, 김일dun인,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우리 아이들, 스텔라 데이지호 참사, 가습기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인천대 봉사활동 대학생 참사,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영령들이시여, 이 모든 영혼들과 천국의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수십만 유가족들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나 이재학 PD, 문중원 기수, 일터 괴롭힘과 과로 자살, 과로사, 5인민만 사업장에서 공중시설 이용시설에서 희귀 직업병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시여,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마저도 소외받고 차별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법을 재개정하여 당신들께 바치겠나이다. 사무치게 보고 싶은 그리운 나의 아들 한비씨와 용규라, 그리고 모든 영령님들 목 놓아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3일째 단식투쟁을 이어오신 김주환 동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이재가만 공동소식관자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 위원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오늘도 7명의 노동자들은 밥벌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하다가 현장에서 참담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윤의 눈이 멀어서 노동자의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기업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과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산재조차도 적용받지 못한 채 죽어나가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100만 비정규직들에게 이렇게 죽음마저 강요되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이제 그만 좀 멈춰보자, 바꿔보자, 이런 각오로 차라리 이렇게 죽을 거면 싸우다 죽자라는 각오로 단식을 시작한 지 33일이 되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현장에서 억울하게 보내야 했던 우리 유가족들이 제발 좀 이제 이런 참담한 죽음을 멈춰달라고 단식투쟁에 나섰고, 이런 유가족들의 외침과 절규가 공감을 얻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큰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물이 우리 일터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희망으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정작 오늘 국회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대와 요구를 꺾어버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유가족과 우리 시민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에 큰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자본의 요구에 부안해동한 정치권이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중대기업처벌법에 큰 구멍을 내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 땅 노동자들의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제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죽음은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생계위기에 내몰린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금기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 노동자들이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받게 되었습니다. 자본과 정치권이 이윤을 탐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탐욕을 처벌하자는 법안에 처벌 대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치권이 낸 그 구멍을 우리의 투쟁으로 메꿔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투쟁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원했던, 그러한 절절히 원했던 것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이제 10일, 20일, 30일 단식을 하셔서 이렇게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바로 또 막 병원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 말씀 다 듣기는 듣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해서 운동본부 입장을 포함해서 이상진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적었던 글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인 국회를 움직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해온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재벌과 자본에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물로 이윤을 쌓아온 냉혹한 자본의 축적 원리를 바꾸는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층과의 계급전쟁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산재 유가족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달을 꼬박 굶으며 앞장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또다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단식에 나섰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넘어 투쟁의 공감대가 전 사회적으로 울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모든 부문과 영역의 자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번 투쟁의 과정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법 제정의 가장 큰 성과는 산재가 기업의 범죄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입니다. 이 점을 우리 사회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투쟁의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법이 저절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할 겁니다.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들의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당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역시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수사기관이 노동부가 제대로 나서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과제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의 중심 조직입니다. 이준수 박명수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던,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벽을 우리는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절반이나마 우리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은
10만 명의 노동자 민중들이 입법 발의 청원에 참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조단식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유가족들,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태우며 절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파열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제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인 민주노총의 힘으로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3년간 죽어가는 것은 명백히 21대 국회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당신들이 한 짓을 똑똑히 목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또다시 저항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같이 단식 투쟁을 진행하셨던 산재 유족 분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경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 동준이는 현장 실습을 나갔다 집단 괴롭힘과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이달 20일은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많이 서운합니다.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인식 부족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만 법의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들지 않은 그 법안들이 많은 사고와 자살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의 울타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중에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일터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여기 있는 산재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대표님들, 각 종교계의 대표님들,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어려운 산 하나를 겨우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굴하지 않고 내 아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신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터가 안녕해지는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순 노동자 아버님께.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늦은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러 오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영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 그리고 이한비 PD 아버님 이용관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작에 처음부터 같이 함께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 죄스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나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문고리 잠궈가지고 뭐라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주들은 분명히 쪼개기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제 조건이 철회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노동자님. 원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키면 용규 어머니와 만세 삼창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과가 되고 나니 이거는 참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벌금 하한선이 삭제되고 과로 자살, 일터 괴롭힘과 발주처 처벌도 빠지고 인과관계 추정도 빠졌습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 되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가 희망이 될 수 있고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온전히 사람 살리는 법이 되도록 다시는 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3일이면 태교 2심 선고 기일입니다. 태교를 보낸 지 21개월 되었습니다. 건설사 건설차장을 즉각 구속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판부 못 믿습니다. 앞으로도 야경 규정으로 처벌 낮출 생각 말고 하한선 삭제되었다고 해서 함부 판결할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마십시오. 유가족들 불족되어서 돌아옵니다. 조용히 좀 하십시오, 경찰은. 그리고 아까 정세열 국무총리 국회에서 만났는데 앞으로 개정에 함께 해주신다고 제 손잡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누더기가 된 산업, 아니 이 걸레짝보다 못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람 살릴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기피법인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서 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에도 우리 김영균 어머님이신 김영균 재단 대표님께서는 산안법 개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안 장례식장에 아들의 죽음을 놔둔 채로 여기 오셔서 산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노력하신 큰 힘을 하나로 산안법 개정을 이뤘지만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시즌2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국회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국민들 중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가? 통계와 수치로 그들도 눈이 있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생명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안전생명권까지 박탈시킨 것이 오늘의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의 의미는 있겠으나 실효성이 지켜질 수 있게끔 만드는 투쟁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싸워야 하고 생명을 걸고 일해야 되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사업장 없애기 위해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했었던 동지들과 다시 이 손 놓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변형 노동자당 대표 김태현입니다. 이번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거대 양당, 문재인 정권, 그 다음 그 속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관료 집단, 이들은 철저하게
자본가들의 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존 정치 세력들을 일소하지 않는 한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야급 강식 이 논리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믿을 것은 희망은 투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이 엄동설한 전국 곳곳에서 투쟁으로 나선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없었다 그러면은 비록 반쪽짜리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저 국회 쓰레기통 속에서 건져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힘을 모아서 큰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같이 함께 투쟁한 동지들에게 정말 동지애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샘물 쓰지 마라. 제철소와 김영균님이 일했던 발전소가 있는 충남에서 왔습니다. 충남 인권교육 활동가 충남인권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아까 유가족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재계는 끝까지 이 법을 반대했고 정부는 이 법을 훼손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정당하다고 여기셨던 겁니까? 앞으로 모든 시민이,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린 국회와 정치권을 규탄합니다. 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함으로써 또다시 차별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결심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이 촛불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 취재 나오신 기자분들 이 동상 걸리면 이거 산재인가요? 아닌가요? 예, 마무리 빨리 해야겠습니다. 예, 노동자 대표 헬린입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또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배가 침몰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어쩔 수 없는 사고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라서 그 결과 일어난 사고라면 그건 단순히 사고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살인입니다.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막아야 하는 살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범죄를 막아보자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 노동자 민중이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이 혹한 속에서도 그 법안 제대로 통과시켜보자고 곡구를 끊고 싸우면서 요구한 법안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회는 우리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자본가 재벌의 편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서마저도 차별과 불평등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이 차별과 불평등, 죽음을 떠맡아야 하는 건 오로지 우리 노동자 민중입니다. 이 사회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한 이 죽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누더기가 된 법안 때문에 우리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건 오직 이 법안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해 오신 우리 노동자 민중 덕분입니다. 만약 이 누더기 법안 때문에 또다시 내일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그 죽음은 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이 정부와 국회 탓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또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지 않는다면 이 죽음 끝나지 않습니다. 야만의 시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한들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답게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함께 인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투쟁해 나갑시다. 노동력 역시 이 야만스러운 체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 힘껏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종교환경회의라는 단체의 대표로 이 자리에 참여했고요. 오늘로 11일차 이렇게 단식에 함께 했습니다. 제가 단식에 함께 하게 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실제로 김미숙 씨가 하는 인터뷰를 듣고 자기는 두렵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말 필요하고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도 안 해본 단식에 들어간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정말 두렵다. 그러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멘트를 듣고 어떻게 저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아, 이 국회로 오시겠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이미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2차 동조단식을 모집할 때 기꺼이 마음을 내서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단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함께 연대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29일 차까지 단식을 무사히 마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참석하게 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참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도 2,400명이 일하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2,400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정치권, 정부도 어떻게 이렇게 요지부동이었을까? 그리고 기업도 단순히 이 노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냉정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선 것이 아니라 그 희생된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나선 거에 대해서 저는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아파가지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가장 아픈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게 너무도 가슴 저리게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이 역사를 떠받치고 가시는 분들이구나. 정말 이분들이 이 역사를 만드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도 함께 동조단식을 한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계를 어떻게 좀 결집시켜 볼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기에 제가 단식하고 우리 옆에 있는 김은경 목사님이 단식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다녀갔습니다. 한 100여 명이 넘는 목사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문을 냈고 한 300여 개 단체들이 또 입장문을 내고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기독교계에도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여기에 결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개정될 때까지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재성 목사님께서 저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오면서 조용히 한 또 다른 어머니의 심정으로 김용균 어머니 옆에서 가만히 있고 있다가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는데요.